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명자는 오랜만에 딸 혜정의 집에 초대받아 손주와 함께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연히 서재 서랍에서 발견한 오래된 일기장 한 권. 그 속에는 상상도 못했던 딸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부모를 찾고 싶다. 떨린 글씨로 반복해서 적힌 이 문장은 명자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딸이 혼자서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왔다니. 혈연이란 무엇이고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 어머니와 딸이 마주하게 된 가슴 아픈 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딸의 집에서 발견한 낯선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명자는 버스에서 내려 딸 혜정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섰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몄다. 오랜만에 받은 딸의 전화가 떠올랐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은지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 말에 명자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손주 은지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다. 요즘 들어 부쩍 외로움을 느끼던 참이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TV를 켜놔도 적막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딸의 초대가 더욱 반가웠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지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어머, 우리 은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명자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다. 이런 순간이면 늘 생각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괜찮은 걸까? 딸네 집에서 함께 살면 이렇게 손주를 매일 볼 텐데. 엄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혜정이 앞치마를 두른 채 반갑게 맞이했다. 명자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얼굴이 좀 수척해 보였다.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보다. 혜정아, 너 요즘 무리하는 거 아니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요, 엄마. 그냥 업무가 좀 많았을 뿐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 거의 다 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식탁 위에 명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한눈에 보였다. 어머, 이렇게까지 준비했어? 그냥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데. 아니에요. 엄마 오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차려야죠. 엄마가 된장찌개 좋아하시잖아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은지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계속 제잘거렸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까지. 명자는 손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제가 수학 문제를 제일 빨리 풀었대요. 그래, 우리 은지 대단한데 엄마 닮아서 머리가 좋구나. 혜정이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 은지는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저는 어릴 때 수학 진짜 못했잖아요. 그래도 넌 다른 게 뛰어났지.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예뻤고.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이었다. 명자는 딸과 손주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묘한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딸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봤는데
요즘엔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다. 딸도 바쁘고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먼 길을 오가기가 부담스러웠다. 엄마, 더 드세요. 생선 좋아하시잖아요. 응, 고맙다. 내가 이렇게 잘 차려주니까 엄마가 감동이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혜정이 말렸다. 엄마,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엄마는 은지랑 놀아주세요. 그래, 그럼 미안하구나.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은지와 그림책을 보기 시작했다. 손주가 책장을 넘기며 신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다. 한참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은지가 하품을 했다. 은지야, 졸려? 그럼 이제 씻고 자야지. 네, 할머니. 근데 할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응? 할머니는 집에 가야지. 아니에요.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어요. 혜정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엄마, 오늘 여기서 주무시다 가세요. 너무 늦었잖아요. 객실 침대 깨끗하게 정리해뒀어요. 그래도 되겠니? 괜찮아? 물론이죠. 엄마가 계시면 저도 좋아요. 결국 명자는 딸네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은지를 재운 뒤 혜정과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명자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혜정아, 요즘 일은 좀 어때? 그냥 그래요, 엄마. 바쁘긴 한데 견딜만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알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다. 혜정이 하품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 저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래, 어서 가서 쉬어라. 나도 곧 잘게. 딸이 방으로 들어간 뒤 명자는 혼자 거실을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다. 그런데 문득 목이 말랐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 길에 서재 쪽을 지나게 됐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책장이 가득 차 있었다. 명자는 무심코 안으로 들어갔다. 책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다가 책장 옆 작은 서랍이 눈에 들어왔다. 서랍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을 보니 오래된 공책 하나가 보였다. 낡은 표지에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명자는 주저하다가 그 공책을 꺼냈다. 먼지가 살짝 묻어 있는 걸 보니 오래전 것인 게 분명했다. 표지를 열자 첫 장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10여 년 전의 날짜였다. 그리고 글씨를 보는 순간 명자는 알 수 있었다. 이건 분명 혜정의 글씨였다. 딸의 글씨는 특유의 동그란 모양이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혜정이가 일기를 썼구나. 명자는 잠시 망설였다. 딸의 사적인 기록을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이 일었다. 딸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했다. 그냥 몇 장만 봐야지. 딱 몇 장만. 명자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처음 몇 장은 평범한 일상 이야기였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약속, 그런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몇 장을 더 넘기다가 명자의 손이 멈췄다. 페이지 한가운데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진짜 부모를 찾고 싶다. 명자는 눈을 의심했다. 다시 읽어봤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같은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다. 나는 진짜 부모를 찾고 싶다. 나는 진짜 부모를 찾고 싶다. 나는 진짜 부모를 찾고 싶다. 글씨는 떨린 듯 했다. 마치 펜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던 것처럼 획이 삐뚤빼뚤했다.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이 그 글씨에 배어 있었다.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에 쥔 공책이 무겁게 느껴졌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부모를 찾고 싶다니? 명자는 페이지를 다시 넘겼다. 그 뒤로도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졌다. 나는 정말 이 집 딸이 맞을까? 왜 나는 엄마 아빠와 하나도 안 닮았을까? 병원에서 바뀐 건 아닐까? 명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공책을 잡고 있는 힘이 점점 빠져나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지금껏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혜정이, 내 딸이 자신이 친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거였다. 명자는 공책을 덮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서랍에 다시 넣으려다가 손이 멈췄다. 이걸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혜정이와 이야기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딸의 사적인 일기를 몰래 본 것도 미안한데 거기에 적힌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명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속이 복잡했다. 분노, 슬픔, 혼란, 불안.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만 잠은 올 것 같지 않았다. 머릿속엔 온통 그 일기장 내용뿐이었다. 혜정이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걸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혼자 그렇게 고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명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이 낳아 기른 딸이 자신을 친어머니로 의심하고 있었다니.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 밤은 깊어갔지만 명자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 아침 딸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렇게 명자의 긴긴 밤이 시작됐다. 명자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일기장에 적혀 있던 그 문장들이 떠올랐다. 나는 진짜 부모를 찾고 싶다. 떨린 글씨로 반복해서 적힌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명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객실 침대는 푹신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니 몸도 편할 리 없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혜정이를 키우면서 부족한 게 있었나? 명자는 딸을 키웠던 시절을 떠올렸다. 혜정이는 순한 아이였다. 별로 떼를 쓰지도 않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명자는 딸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사랑만큼은 아낌없이 주었다. 그런데 딸은 언제부터 자신이 친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걸까? 명자는 다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다.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있으니 더욱 생각이 깊어졌다. 결국 명자는 다시 서재로 향했다. 어젯밤 발견했던 그 일기장이 자꾸 신경 쓰였다. 서랍을 열고 공책을 다시 꺼냈다. 좀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아.
혜정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야. 명자는 어젯밤 읽었던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다. 오늘도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정말 엄마를 닮았을까? 아빠를 닮았을까?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 중 누구를 닮았다는 말을 듣는데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명자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런 고민을 딸이 혼자 하고 있었다니. 다음 장을 넘겼다.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운 게 자꾸 생각난다.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 부모의 혈액형에 따라 자녀의 혈액형이 결정된다고. 그때 선생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만약 부모가 둘 다 O형이면 자녀는 O형이나 O형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B형이다. 엄마는 O형이고 아빠는 O형이었다. 계산을 해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명자는 숨이 막혔다. 혈액형? 그 문제였구나. 명자는 자신의 혈액형을 떠올렸다. 분명 O형이 맞았다. 그리고 남편 혜정의 아버지는 O형이었다. 그렇다면 혜정이가 B형이 나올 수 있는 건가? 명자는 혈액형 유전에 대해 잘 몰랐다. 하지만 딸이 의심을 품을 만큼 뭔가 맞지 않는다고 느낀 것 같았다. 그래, 그거였구나. 혜정이는 혈액형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명자는 공책을 계속 읽어내려갔다. 오늘 인터넷에서 혈액형 유전에 대해 찾아봤다. O형과 O형 부모에게서는 O형이나 O형 자녀만 태어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B형은 나올 수 없다고. 그렇다면 나는 뭔가? 나는 대체 누구의 딸인가? 글씨가 점점 흐트러지고 있었다. 감정이 격해진 게 글씨에서도 느껴졌다. 병원에서 바뀐 걸까? 어릴 적 할머니가 하셨던 말이 생각난다. 내가 태어났을 때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여러 아기가 태어났다고. 혹시 그때 바뀐 건 아닐까? 나는 다른 집 아이고 내 진짜 부모는 어딘가에 있는 건 아닐까?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공책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질 지경이었다. 혜정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명자는 다음 장을 넘겼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다. 엄마한테 물어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만약 엄마도 모르는 일이라면? 만약 엄마가 충격을 받으신다면? 나 때문에 엄마가 슬퍼하실까봐 무섭다. 차라리 혼자 마음에 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명자는 눈물을 닦았다. 딸이 혼자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자신을 걱정했다는 게 더욱 마음 아팠다. 그래도 엄마는 내게 좋은 사람이다. 나를 사랑해 주셨고 잘 키워 주셨다. 그게 친딸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싶다. 내가 누구인지, 내 진짜 뿌리가 어디인지. 명자는 공책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혈액형? 그게 문제였구나. 명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혜정이를 낳았을 때, 그때 분명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던 것 같았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야, 분명히 혜정이는 내 딸이 맞아. 내가 직접 낳았어. 10달을 뱃속에 품고
진통 끝에 낳은 내 딸이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명자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왔다. 만약, 정말 만약에 병원에서 바뀐 거라면? 명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잘못 받아올 리가 없었다. 하지만 혜정이가 했던 말이 맞았다. 혜정이를 낳던 날 같은 병원에서 여러 아기가 태어났었다. 당시 산부인과가 그리 크지 않았고 신생아실에 아기들이 여럿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났다. 아니야, 그래도 내 딸은 알아볼 수 있었어. 분명히 혜정이가 맞았어. 명자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명자는 공책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딸과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명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만약 이 일기장 이야기를 꺼낸다면 딸은 자신이 일기를 몰래 본 걸 알게 될 것이다. 그것도 서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딸이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괴로워했다는 걸 알았는데 엄마로서 모른 척할 순 없었다. 일단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해 봐야겠어. 일기장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명자가 그렇게 결심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은지가 일어난 모양이었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은지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다. 명자는 얼른 미소를 지으며 손주를 맞았다. 응, 할머니가 일찍 눈이 떠졌어. 우리 은지는 잘 잤어? 네. 할머니 옆에서 자고 싶었는데 엄마가 할머니 피곤하시대요. 괜찮아. 다음에 할머니 집에 오면 같이 자자. 잠시 후 혜정도 일어났다. 세 사람은 함께 간단한 아침을 먹었다. 명자는 딸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어젯밤 일기장 이야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아침을 먹고 은지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명자와 혜정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엄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혜정의 물음에 명자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일기장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나저나 혜정아, 요즘 무슨 고민 있니?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혜정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별일 없어요. 그냥 일이 좀 바쁠 뿐이에요. 명자는 딸의 눈을 바라봤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딸이 먼저 말하지 않는데 억지로 캐낼 순 없었다. 그래. 그럼 됐어. 혹시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네, 엄마.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명자는 아쉬웠지만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은지가 학교에 가고 명자도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혜정이 현관까지 배웅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또 놀러 오세요. 그래, 알았어. 너도 건강 챙기고. 명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에 올 때는 꼭 이야기를 해야겠어. 혜정이가 품고 있는 의심을 풀어줘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명자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일기장에 적힌 내용이 계속 떠올랐다. 나는 진짜 부모를 찾고 싶다. 그 문장이 명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딸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집에 도착한 명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혜정이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작고 빨간 아기였던 혜정이. 명자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 딸이 맞아. 분명히 내 딸이야. 하지만 확신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혈액형 문제는 명자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병원 기록을 찾아봐야 할까? 아니면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할까? 명자는 한숨을 쉬며 사진첩을 덮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다. 그날 밤 명자는 다시 한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명자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혜정의 일기장에서 본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명자는 결심했다. 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딸이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괴로워했다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할 순 없었다. 명자는 전화기를 들었다. 혜정아, 나야. 엄마인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겠니? 엄마가 혜정이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이야기요? 혜정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전화로 하기엔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응, 알겠어요, 엄마.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일기장을 봤다고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 며칠이 금방 지나갔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왔어요. 혜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였다. 명자도 긴장한 건 마찬가지였다. 어서 와. 들어와서 앉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명자가 차를 내왔지만 둘 다 선뜻 손을 대지 못했다. 엄마,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혜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혜정아, 저번에 내 집에 갔을 때 말이야. 혜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서재에서 노트 하나를 봤어. 혜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 그냥 물 마시러 가다가 서재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 서랍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그 노트를 보게 됐어.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꼭 쥐고 있었다. 혜정아, 이 노트 내 거니? 명자가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일기장에서 본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뒀다. 나는 진짜 부모를 찾고 싶다는 문장. 혜정은 그 메모지를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엄마, 왜 이런 생각을 했니?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혜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명자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다.
지금은 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엄마가 뭘 잘못했니? 혜정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전혀요. 엄마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오히려 더 미안했어요. 그럼 왜? 혈액형이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혈액형 유전에 대해서 엄마는 O형이시고 아빠는 O형이셨잖아요. 그럼 저는 O형이나 O형이 나와야 하는데 저는 B형이에요. 명자는 숨이 막혔다. 그래, 바로 그거였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O형과 O형 부모에게서는 B형 자녀가 나올 수 없다고. 그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봤어요. 근데 다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B형은 나올 수 없다고. 혜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때부터였어요. 의심이 시작된 게 혹시 저는 진짜 엄마 딸이 아닌 건 아닐까? 명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혜정아, 병원에서 바뀐 걸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태어난 날 같은 병원에서 여러 아기가 태어났다고. 당시 병원이 작았다고. 그럼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 엄마가 너를 직접 낳았어. 엄마는 확신하시겠죠. 근데 저는요? 저는 어떡해요? 평생 이 의심을 안고 살아야 해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자는 딸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혜정은 몸을 뒤로 뺐다. 엄마, 저도 이런 생각하기 싫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거울을 볼 때마다요. 거울을? 네. 저는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아빠하고도 안 닮았고요. 친구들은 다들 너는 엄마 닮았다. 아빠 코 닮았다. 그런 소리 듣는데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명자는 가슴이 먹먹했다. 그런 걸로 딸이 그렇게 고민했다니. 사람은 다 다르게 생겼어. 부모 안 닮은 사람도 많아. 알아요. 근데 혈액형은 달라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혜정의 말이 맞았다. 혈액형은 명확했다. 명자도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노트에 그런 걸 썼구나. 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말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고, 엄마한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어요. 왜? 엄마가 상처받으실까 봐요. 엄마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슬프실까요? 명자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며 혼자 그 고통을 감당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혜정아,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야, 넌 이상한 게 아니야. 내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명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엔 혜정이 손을 빼지 않았다. 엄마도 솔직히 혈액형에 대해선 잘 몰라. 그래서 나도 확인해 보고 싶어. 우리 같이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해 보자. 응?
혜정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진짜요? 응, 내가 평생 그 의심을 안고 살 순 없잖아.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만약 제가 정말 엄마 딸이 아니라면 어떡해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자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 넌 내 딸이야.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건 변하지 않아. 엄마, 혜정아, 엄마는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어. 그리고 진통 끝에 낳았어. 내가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 그게 다야. 혈액형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야. 혜정은 오열하기 시작했다. 명자는 딸을 꼭 껴안았다. 딸의 어깨가 격하게 흔들렸다. 미안해요, 엄마. 이런 생각해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한참 후 혜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근데 노트는 어떻게 보신 거예요? 명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서재에 들어갔다가 서랍이 열려 있길래 그냥 호기심에 봤어. 미안해. 내 사적인 걸 함부로 본 거.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엄마가 보신 게 저는 평생 말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앞으론 이런 거 혼자 고민하지 마.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네, 엄마. 명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다. 그럼 다음 주에 병원 예약해 보자. 같이 가서 혈액형 검사도 다시 해보고 필요하면 DNA 검사도 해보자. 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리고 혜정아.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넌 내 딸이야. 그거 잊지 마. 혜정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대화를 나눈 뒤라 그런지 분위기가 한결 나아진 것 같았다. 하지만 명자의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혜정이 돌아간 뒤 명자는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만약 정말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면? 만약 DNA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절대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이제는 명자의 마음속에도 자라나기 시작했다. 명자는 혜정과의 대화 이후 며칠을 불안한 마음으로 보냈다. 병원 예약을 하긴 했지만 정작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게 두려웠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명자는 혜정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저예요. 응, 혜정아. 무슨 일이야? 은지 재우다가 창고에서 또 다른 노트를 발견했어요.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다른 노트? 네. 엄마가 보신 거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쓴 것 같은데.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기엔 뭐라고 적혀 있는데? 더 구체적이에요. 제가 당시에 얼마나 혼란스러워 했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엄마,
제가 내일 그 노트 가져가도 될까요?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다. 또 다른 노트라니. 거기엔 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 그래, 가져와. 엄마도 보고 싶구나. 다음 날 오후 혜정이 명자의 집을 찾아왔다. 손에는 낡은 노트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예요. 혜정이 노트를 건넸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표지가 발에 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오래된 게 한눈에 보였다. 엄마가 먼저 읽어보세요. 저는 차마 다시 못 읽겠어요. 혜정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명자는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혜정이 대학교 2학년이던 해였다. 명자는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오늘 보건소에 헌혈하러 갔다.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내 혈액형이 B형이라는 걸. 집에 와서 또 생각했다. 이게 맞나? 정말 내가 부모님의 친딸이 맞나? 명자의 손이 떨렸다. 다음 장을 넘겼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부모님이 정말 내 친부모일까?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의심해왔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도서관에 갔다. 유전학 관련 책을 찾아봤다. 명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딸이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느껴졌다. 책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다. 어형과 O형의 조합에서는 O형 또는 O형의 자녀만 태어날 수 있다고. B형이 나올 확률은 0%라고. 그렇다면 나는 뭐지? 나는 대체 누구의 딸인가? 다음 장에는 더 절박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병원에서 들은 소문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다.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 그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다는 소문. 당시에는 그냥 소문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닐까? 명자는 노트를 읽다가 손을 멈췄다.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다는 소문? 그런 소문이 있었나? 명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혜정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병원 근처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소문으로만 치부했었다.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 명자는 계속해서 노트를 읽었다. 오늘 엄마 옛날 사진을 봤다. 엄마가 젊었을 때 사진. 나는 정말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다.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다. 물론 아빠 사진도 봤다. 아빠하고도 안 닮았다. 도대체 나는 누구를 닮은 걸까? 오늘 할머니 댁에 갔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혜정아, 넌 우리 집안 사람 같지 않게 얼굴이 동그랗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할머니도 눈치채신 걸까? 내가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명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딸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친구 수진이가 그랬다. 자기는 엄마랑 혈액형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아서 가끔 헷갈린대. 너무 부러웠다. 나도 그런 확신을 갖고 싶다. 내가 진짜 부모님의 딸이라는 확신. 노트 중간쯤에는 더 절박한 문장들이 이어졌다. 만약 내가 정말 바뀐 아이라면 내 진짜 부모는 어디 계실까? 나를 찾고 계실까? 아니면 나처럼 모르고 살고 계실까? 내가 지금 함께 사는 부모님의 진짜 딸은 어디 있을까?
그 아이도 나처럼 의심하며 살고 있을까? 명자는 노트를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너무 가슴이 아팠다. 혜정아. 혜정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이런 생각하기 싫었어요. 근데 자꾸만 의심이 들었어요. 특히 대학교 때는 정말 심했어요. 헌혈할 때마다, 병원 갈 때마다, 혈액형을 확인할 때마다. 알아. 내 마음 이해해. 명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근데 엄마, 여기 적힌 소문 말이에요. 응?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다는 소문.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명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넘어가야 할까?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모르고 싶지 않아요. 혜정의 눈빛이 간절했다. 명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해. 진짜요? 응. 내가 태어나고 몇 달 지났을 때였나? 같은 동네 사는 아줌마가 그러더라. 그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근데 엄마는 그냥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 당시에 그런 소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 다들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였어. 근데 만약 진짜였다면요? 혜정아, 그건 명자도 확신할 수 없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희미했고 당시엔 신경도 안 썼던 일이었다. 엄마, 저 그 병원 가보고 싶어요. 뭐? 제가 태어난 병원요. 가서 기록을 찾아보고 싶어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명자는 난감했다. 그 병원은 이미 오래전에 폐업했다.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의문이었다. 혜정아, 그 병원은 이미 없어졌어. 10년도 넘게 전에. 그럼 어떡해요? 기록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자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일단 우리 약속대로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아보자. 혈액형도 다시 확인하고 DNA 검사도 해보고. 그러면 확실해질 거야. 근데 엄마, DNA 검사를 누구랑 해요? 엄마랑 저랑요? 그래야지.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 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엄마는 무서우시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명자는 솔직히 두려웠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만약 혜정이가 정말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면? 하지만 그런 감정을 딸에게 보여줄 순 없었다. 엄마는 괜찮아.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넌 내 딸이니까. 진짜요? 진짜야. 엄마는 너를 키웠어. 내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했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웃었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었어. 그게 진짜 엄마야. 피가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는 그 다음 문제야. 혜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명자는 딸을 꼭 껴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응?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날 밤 혜정이 돌아가고 명자는 혼자 노트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보고 싶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결심했다. 평생 이 의심을 안고 살 순 없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게 무섭긴 하지만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용기를 내야겠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무섭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명자는 눈물을 흘렸다. 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자신 때문에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니. 미안해, 혜정아.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명자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엄마와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명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병원 예약일은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명자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날 밤 명자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트에 적힌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혜정의 떨린 글씨, 절박한 문장들, 그리고 혼자서 감당했던 고통들. 명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부터 병원 기록을 찾아봐야겠어. 혜정이가 태어났을 때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해. 새벽이 되어서야 명자는 겨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갓 태어난 혜정이를 안고 있었다. 그 작고 빨간 아기가 자신을 보며 울고 있었다. 병원 예약일이 다가왔다. 명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거울을 보니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 비쳤다. 며칠간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이었다. 혜정이 아침 10시에 오기로 했다.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한 날이었다.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저예요. 문을 열자 혜정이 서 있었다. 딸도 많이 초췌해 보였다. 아마 어젯밤에 잠을 설쳤을 것이다. 들어와. 준비 다 했니? 네, 엄마.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현관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버스 안에서도 침묵이 흘렀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들이 지나갔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러 가는 노인들. 모두들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혜정이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둘 다 괜찮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위해 괜찮은 척하고 있을 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큰 종합병원이었다. 명자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주변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검사를 받으러 왔고,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305번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호명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명자의 번호는 아니었다. 명자는 시계를 봤다. 이제 곧 자신들의 차례였다. 엄마. 혜정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무섭네요. 엄마도 무서워. 명자는 솔직하게 말했다. 더 이상 강한 척하고 싶지 않았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모르겠어.
근데 혜정아. 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혜정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308번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드디어 명자의 차례였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명자와 혜정은 의자에 앉았다. 오늘 무슨 검사를 받으러 오셨나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혈액형 검사랑 DNA 검사를 받고 싶어서요. DNA 검사요? 무슨 이유로? 명자는 혜정을 바라봤다. 혜정이 대신 대답했다. 저와 어머니가 친자 관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의사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상담을 하고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지, 어떤 경위로 의심하게 되었는지, 현재 관계는 어떤지 등등. 혜정은 혈액형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병원에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모두 설명했다. 의사는 차분하게 듣고 있었다. 일단 혈액형부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도 진행하면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DNA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이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급하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의사는 검사 동의서를 내밀었다. 명자와 혜정은 각각 서명을 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그럼 체열실로 가셔서 혈액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두 사람은 체열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혜정이 말했다. 엄마,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한대요. 그래. 오래 걸리네.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기다려야지. 체열실에 들어갔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다. 먼저 혈액형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팔 올려주세요. 명자가 먼저 체열을 했다.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따끔했지만 참을만 했다. 혜정도 차례로 체열을 받았다. 혈액형 검사는 오늘 바로 결과 나옵니다. 30분 정도 후에 다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다. 30분을 기다리는 게 30시간처럼 느껴졌다. 명자는 시계만 쳐다봤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다. 엄마,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혜정이 자리를 뜨자 명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만약 혈액형이 정말 맞지 않는다면? 그럼 DNA 검사 결과도 좋지 않게 나올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명자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혜정이 돌아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시간을 기다렸다. 30분이 지났다. 간호사가 나와서 호명했다. 명자님, 혜정님, 결과 나왔습니다. 진료실로 오세요. 두 사람은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앉으세요. 혈액형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머니는 O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따님은
의사는 잠시 멈췄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B형이 맞습니다. 혜정은 한숨을 쉬었다. 역시나였다.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제 남편 혜정이 아버지는 O형이었어요. 그럼 B형이 나올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일반적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O형과 O형 부모에게서는 O형이나 O형 자녀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혜정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명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주 드물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나 특수한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DNA 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니까요. 그럼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는 거네요? 명자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근데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엄마 친딸일 확률이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대충이라도요.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혜정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의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혈액형만 놓고 봤을 때는 친자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혜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명자는 딸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 DNA 검사 결과가 안 나왔잖아. 엄마, 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 딸이 아니라는 걸.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혜정아,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응? 의사가 말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때 정확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다. 하늘은 맑았지만 둘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혜정이 말했다. 엄마, 저 무서워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면 전 어떻게 해야 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근데 엄마도 힘드실 텐데요. 만약 제가 정말 엄마 딸이 아니라면 엄마는 어떡하실 거예요? 명자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다. 혜정아, 들어봐. 내가 엄마 친딸이든 아니든 너는 내가 키운 딸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지? 엄마는 너를 낳았어.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리고 너를 사랑하며 키웠어. 그 시간들이 거짓일 순 없어.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 동안 우리 평소처럼 지내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야 견딜 수 있을 거야. 네, 엄마.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평소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알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혈액형 검사 결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O형과 O형에게선 B형이 나올 수 없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렇다면 혜정이는 정말 자신의 친딸이 아닌 걸까? 명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냈다. 혜정이가 갓 태어났을 때 사진을 봤다. 작고 빨간 아기. 그때 그 아기를 안았을 때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다.
내 딸이야. 분명히 내 딸이야. 하지만 확신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명자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까?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게 떠 있었다. 그 달빛 아래 어딘가에 혜정의 친엄마가 있을까? 그 사람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친딸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명자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길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명자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매일 밤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낮에는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혜정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참았다. 딸도 힘들 텐데 괜히 전화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혜정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긴 일주일이 흘렀다. 드디어 병원에 가는 날이 왔다. 명자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렸고 옷을 입다가 단추를 잘못 채웠다. 혜정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명자는 딸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혜정은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혜정아, 너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도요.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일주일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 가자. 늦으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버스 안은 지난번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명자와 혜정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번호가 불리기만을 기다렸다. 308번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드디어 호명되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걸어갔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난번 그 의사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명자와 혜정은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꽉 쥐었다. 의사는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자는 숨을 참았다. 혜정은 눈을 감았다. 두 분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의사가 잠시 멈췄다. 명자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친자관계 확률이 0.01%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녀관계가 아닙니다. 명자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귀가 멍멍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과거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뀌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산부인과에서는 의사의 설명이 계속됐지만 명자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혜정이가 내 친딸이 아니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혹시 출산하셨던 병원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의사의 질문에 명자는 간신히 대답했다. 서울 산부인과.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 그 병원이요. 거기서 실제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혜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잠깐 나가 있어도 될까요? 답답해서.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혜정은 서둘러 진료실을 나갔다. 명자는 뒤따라가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충격이 좀 커서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시죠? 명자는 눈물을 닦았다. 선생님, 그럼 제 진짜 딸은 어디 있는 걸까요? 혜정이 진짜 엄마는 누구고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당시 병원 기록을 찾아보시거나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막막했다. 30년도 넘은 일을 어떻게 찾는다는 말인가. 결과지는 드릴 테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감사합니다. 명자는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혜정을 찾았다. 딸은 화장실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혜정아. 혜정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 전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근데 막상 확인하니까 너무 아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명자는 딸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엄마도 그래. 엄마도 너무 아파. 엄마, 이제 어떡해요? 저는 누구예요? 제 진짜 부모는 누구고, 엄마의 진짜 딸은 어디 있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혜정은 신경 쓰지 않았다. 진정해, 혜정아. 일단 진정하자. 어떻게 진정해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혜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명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울어도 돼. 참지 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한참 후 혜정이 진정되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집에 가요.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창밖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둘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명자의 집에 도착했다. 혜정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명자는 물을 떠다 주었다. 마셔. 목마르지? 혜정은 물을 받아 마셨다. 그리고 명자를 바라봤다. 엄마,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응, 뭐든지 물어봐. 엄마는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제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명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충격적이야. 30년 넘게 내 딸이라고 믿었는데
아니라는 게 허탈하고 슬프고 화도 나. 근데 동시에 혼란스러워. 내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아. 너를 키운 건 나잖아. 그 시간들이 거짓은 아니잖아.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니래도 엄마는 제 엄마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까. 그래, 맞아. 근데 동시에 궁금해요.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실까? 지금 어디 계실까? 저를 찾고 계실까? 명자는 가슴이 아팠다. 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게 찾고 싶어? 내 친부모를? 혜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안해요, 엄마. 근데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당연히 궁금할 거야. 엄마도 찾고 싶으세요? 엄마의 진짜 딸을? 그 질문에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모르겠었다. 지금까지 혜정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다른 아이가 친딸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모르겠어. 아직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렇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응?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 엄마는 제 엄마라는 거요. 피가 안 섞였어도 엄마는 저를 낳아서 키워주셨잖아요. 아니, 낳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키워주셨잖아요. 명자는 눈물이 또 났다. 고마워, 혜정아. 그렇게 말해줘서. 근데 엄마, 저 무서워요. 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저는 누구예요? 명자 씨의 딸 혜정이가 아니라면 저는 대체 누구예요? 명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너는 혜정이야. 그냥 혜정이. 누구의 딸이든 너는 너야. 그걸 잊지 마. 엄마. 그리고 내가 엄마 친딸이 아니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혜정은 엄마 품에서 또 울었다. 명자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었다. 그날 밤 혜정은 명자의 집에서 묵기로 했다. 혼자 있기 싫다고 했다. 명자도 그게 좋았다. 혼자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았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둘 다 잠이 오지 않았다. 각자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실을 더 파헤쳐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묻어두어야 할지.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저 별들 중 하나 아래에 자신의 친딸이 있을까? 그 아이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혜정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친부모는 어디 계실까? 자신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의 존재조차 모를까?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밤이 끝나도 앞으로 더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명자와 혜정은 각자의 집에 돌아가 일상을 보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DNA 검사 결과는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명자는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고 TV를 보다가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생각했다.
내 진짜 딸은 어디 있을까? 그 아이는 잘 살고 있을까? 혜정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동료들의 말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혜정이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예요. 응, 혜정아. 잘 지내고 있어? 아니요. 전혀 안 지내지고 있어요. 엄마는요? 엄마도 마찬가지야.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내일 갈게요.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 와. 엄마도 혜정이 보고 싶었어. 다음 날 오후 혜정이 명자의 집을 찾아왔다. 일주일 사이에 또 살이 빠진 것 같았다. 명자의 마음이 아팠다. 들어와. 차 줄까?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명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뭘? 제 친부모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의 친딸도 찾아드리고 싶어요. 명자는 찻잔을 들다 말고 혜정을 바라봤다. 정말? 네. 평생 이 의문을 안고 살 순 없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제 뿌리가 어디인지. 명자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두려웠다. 진실을 알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자신의 친딸은 어떤 아이일까? 알겠어. 엄마도 동의해. 같이 찾아보자. 혜정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엄마도 궁금해. 내 친딸은 누구인지,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명자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일단 내가 태어났던 병원 기록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서울 산부인과. 비록 지금은 없어졌지만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야. 어떻게 찾아요? 구청에 가보자. 당시 병원 폐업하면서 기록을 구청에 넘겼을 수도 있어. 다음 날 두 사람은 구청을 찾아갔다. 민원실에서 상황을 설명했다. 30년 전 서울 산부인과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30년 전이요? 그 정도 오래된 기록은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직원이 돌아왔다. 찾았습니다. 다행히 출생 기록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네요.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시나요? 네, 1992년 8월 15일이요. 직원은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프린트를 해주었다. 이날 서울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는 총 4명이네요. 명자와 혜정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4명의 아기 이름과 부모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첫 번째 김혜정 마이너스 부모 이명자, 김철수. 두 번째 박진은 마이너스 부모 박영희, 박성준. 세 번째 최수진 마이너스 부모 최미란, 최동욱. 네 번째 이민지 마이너스 부모 이경숙, 이재훈. 명자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잡았다. 이 중 한 명이 내 친딸일 거야. 그리고 이 중 한 명의 엄마가 제 친엄마고요. 혜정의 목소리도 떨렸다. 주소도 나와 있네요. 근데 30년 전 주소니까 지금도 거기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명자는 주소를 하나하나 읽어봤다. 모두 서울 시내의 주소들이었다.
일단 한 명씩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아. 근데 엄마 어떻게 찾아가요? 갑자기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혹시 30년 전에 아기가 바뀐 거 아니냐고요? 혜정의 말이 맞았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단 연락처부터 알아보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야.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다. 먼저 새 가정의 연락처를 알아내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지인들에게도 물어봤다. 며칠 후 박지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았다. 현재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SNS 계정도 발견했다. 명자와 혜정은 박지은의 사진을 봤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엄마, 이 사람이 엄마 친딸일 수도 있어요. 명자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자신과 닮았을까? 잘 모르겠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연락해 볼까? 어떻게요? 일단 메시지를 보내보자. 조심스럽게. 혜정은 박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1992년 8월 15일에 서울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셨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왔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혜정은 명자를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명자가 말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답장을 보냈다. 사실 저희는 당시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데 혹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기가 바뀌었다니요? 저희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만나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만나보죠. 언제가 좋으세요? 약속은 일주일 후로 잡혔다. 명자와 혜정은 긴장되고 불안했다. 과연 박지은이 명자의 친딸일까? 약속 날이 되었다. 명자와 혜정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다. 박지은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명자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다. 눈매가 자신과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명자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혜정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 DNA 검사 결과,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 박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다. 그게 사실인가요? 네. 저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도 제 부모님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하려면 DNA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박지은은 한참을 침묵했다. 머릿속이 복잡한 게 보였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혼란스럽네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박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모님과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만남은 끝났다. 명자와 혜정은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누구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박지은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아마 검사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어, 혜정아.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겠어. 네, 엄마. 최수진 씨나 이민지 씨를 찾아봐요. 두 사람은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최수진은 결혼해서 성이 바뀌었고 이민지는 연락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지은에게서 연락이 왔다. 저 부모님과 상의했어요. DNA 검사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명자와 혜정은 놀라면서도 기뻤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해졌어요. 진실이 뭔지. 언제 검사 받으면 되나요? 다시 병원 예약을 잡았다. 이번에는 명자와 박지은이 DNA 검사를 받기로 했다. 검사를 받고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 일주일은 또다시 지옥 같았다. 명자는 밤마다 기도했다. 제발 박지은이 내 딸이기를. 그래야 혜정이도 자기 친부모를 찾을 수 있어.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다. 명자와 혜정, 그리고 박지은이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세 사람은 숨을 참았다. 명자님과 박지은님, 친자관계 확률이 99.99%입니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정말요? 네, 확실합니다. 두 분은 모녀관계가 맞습니다. 박지은도 눈물을 흘렸다. 혜정은 복잡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진실이 밝혀졌다. 명자의 친딸은 박지은이었다. 그리고 혜정의 친엄마는 박지은의 엄마 박영이었다. 3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모두 말이 없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명자는 박지은을 계속 쳐다봤다. 이 사람이 자신의 친딸이라니. 3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내 딸. 지금 보니 눈매가 자신과 닮았다. 코 모양도 비슷했다. 왜 처음엔 못 알아봤을까? 박지은도 명자를 바라봤다. 이 사람이 자신을 낳아준 엄마라니. 그동안 키워준 엄마와는 다른 사람. 감정이 복잡했다. 혜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가 자신의 친딸을 찾았다.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박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명자가 대답했다.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평생 모르고 살 뻔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죠? 서로 엄마, 딸이라고 부르며 지내야 하나요? 박지은의 질문에 명자는 답하기 어려웠다. 30년 넘게 남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되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천천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급하게 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혜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좋겠어요. 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혜정 씨. 박지은이 혜정을 바라봤다. 네, 제 엄마. 아니, 저를 키워주신 분이 혜정 씨의 친엄마시잖아요. 만나보시겠어요? 혜정은 잠시 망설였다. 친엄마를 만난다.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알겠어요.
제가 먼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을. 며칠 후 박지은은 자신을 키워준 엄마 박영희에게 모든 걸 말했다. 박영희도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30년 넘게 키운 딸이 친딸이 아니었다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박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괜찮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박영희는 주저앉아 울었다. 박지은은 엄마를 안아주었다. 엄마, 저는 엄마 딸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넌 내 친딸이 아니잖아. 피는 안 섞였어도 엄마는 제 엄마예요. 저를 낳아주신 분보다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더 소중해요. 박영희는 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지은아. 그렇게 말해줘서. 그리고 엄마. 엄마의 친딸도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혜정 씨요. 박영희는 잠시 생각했다. 내 친딸. 그래, 만나봐야겠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주일 후, 네 사람이 모두 모였다. 명자, 혜정, 박지은, 박영희. 두 엄마와 두 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처음엔 어색했다. 서로 눈치만 보고 말을 꺼내지 못했다.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기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네요. 저도 그래요. 박영희가 대답했다. 두 엄마는 서로를 바라봤다. 30년 전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던 두 사람. 그때 아기가 바뀌지 않았다면 만날 일도 없었을 두 사람. 혜정 씨. 박영희가 혜정을 불렀다. 혜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더라. 미안해. 그동안 몰라서.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친엄마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토록 궁금했던 친엄마. 자신을 낳아준 사람. 닮았네. 나랑. 박영희가 혜정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정말요? 응. 눈매가 나랑 똑같아. 인매도 그렇고. 혜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자신이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친엄마를 닮았다니. 제가 어머니를 닮았다니 믿기지 않네요. 지은아. 명자가 박지은을 불렀다. 네. 내가 너를 낳았어. 30년 넘게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기뻐. 박지은도 눈물을 흘렸다. 저도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네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오랜 세월 몰랐던 진실, 뒤바뀐 삶, 그리고 이제야 만난 인연. 모든 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감동적이었다. 한참 후 명자가 말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모두 침묵했다. 쉽지 않은 질문이었다. 저는요. 혜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명자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동안 그렇게 불러왔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명자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혜정아. 하지만 박영희 어머니도 제 친엄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제 엄마예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둘 다 제게 소중해요. 박영희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혜정아. 그렇게 말해줘서. 박지은도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영희 어머니는 제 엄마고
명자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둘 다 소중해요. 명자와 박영희는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친구처럼 지내는 건 어때요? 명자가 제안했다. 좋아요. 우린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그날 이후 네 사람은 가끔씩 만나기로 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다. 서로의 삶에 대해 알아갔고 추억을 나눴다. 명자는 박지은에게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지은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비록 직접 키우지는 못했지만 관심이 많았다. 박영희는 혜정에게 임신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었다. 혜정을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어땠는지, 처음 낳았을 때 어땠는지. 혜정과 박지은도 친해졌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고 서로의 삶이 뒤바뀐 특별한 인연이었다. 가끔 둘이서만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신기하죠? 박지은이 말했다. 뭐가요? 우리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거잖아요. 맞아요. 전 박영희 어머니 딸로, 지은 씨는 명자 어머니 딸로. 어떤 삶이었을까요? 모르죠. 근데 저는 지금의 삶도 나쁘지 않아요. 혜정이 미소 지었다. 명자 어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거든요. 그게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박영희 어머니가 제게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몇 달이 지났다. 어느 날 명자는 혜정에게 제안했다. 혜정아, 우리 그 일기장 태워버리는 거 어때? 일기장이요? 응. 내가 쓴 그 일기장. 진짜 부모를 찾고 싶다고 쓴 그 노트들. 혜정은 잠시 생각했다. 왜요? 이제 진실을 알았잖아.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주말에 명자의 집 마당에서 작은 모닥불을 피웠다. 혜정은 오래된 노트들을 가져왔다. 그동안 혼자 고민하며 썼던 일기들. 정말 태워요? 응. 과거와 작별하는 거야. 혜정은 노트를 불 속에 넣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안에 적혀 있던 고민들, 의심들, 불안들이 모두 제가 되어 사라졌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를 키워주셔서요. 친딸이 아니었는데도 사랑해 주셔서요. 명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혜정아, 넌 내 딸이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딸이야. 엄마,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야. 함께한 시간이야. 우리가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그 시간들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야. 혜정은 엄마 품에서 울었다. 오랜 고민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노트가 모두 타버렸다. 쟤만 남았다. 명자는 그제를 바람에 날렸다. 이제 다 끝났어.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엄마. 그날 저녁 혜정은 손주 은지를 데리고 왔다. 은지는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우리 은지. 명자는 손주를 안아 올렸다. 은지는 해맑게 웃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림. 그래, 보여줄래?
은지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거기에는 할머니, 엄마 그리고 은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에요. 명자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게 가족이구나.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가족이구나. 은지야, 할머니가 말해줄게. 가족은 말이야. 네.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란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게 진짜 가족이야. 은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도 은지 사랑해. 명자는 손주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이 순간이 행복했다. 저녁을 먹으며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은지는 유치원 이야기를 제잘제잘 늘어놓았다. 혜정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명자는 둘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복잡했던 과거를 지나 이제는 편안한 일상을 되찾은 것이다. 은지를 재우고 난 뒤 명자와 혜정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 네. 오랫동안 고민했던 게 해결됐어요. 제 뿌리도 알게 됐고요. 근데 깨달았어요. 뭘? 뿌리가 어디든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라는 걸요. 엄마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제 진짜 자리예요. 명자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혜정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엄마도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주셔서. 제가 누구든 변함없이 사랑해주셔서. 두 사람은 포옹했다. 오랜 여정의 끝이었다.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확신과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이 시작되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명자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구나. 함께 웃고 울며 만들어낸 추억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명자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혜정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혜정이야. 명자 어머니의 딸이고 은지의 엄마야. 그게 내 정체성이야.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내가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더 이상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다. 평화로운 잠이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명자는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웠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앞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명자는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명자와 혜정은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함께한 시간이 그들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 웃고 울며 쌓아온 추억, 서로를 향한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가 남기는 사랑과 추억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혈연을 넘어선 소중한 가족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공술의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